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어.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당뇨병은 췌장 혈관이 막힌 것이지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병이 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보세요. 되게 아파요. 예, 심하게 아픕니다. 예. 이 사람 덩치가 얼마나 커요. 그죠? 아무리 덩치 커도 심장병 오면 꼼짝도 못합니다. 예. 제가 한 분 아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고 있다가는 얼마 안 가서 심장병 생겨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생활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 사람 생활이 뭔가 하면 월급 딱 타면 차 타고 부인하고 같이 시장에 딱 가요. 미국에 여기 테네시 저기 사는 사람이에요. 테네시 오신 분 계세요? 거기 사시는 분인데, 시장에 딱 가면, 마켓에 딱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마켓에 딱 가가지고, 제일 먼저 두 박스 안고 와요. 한 박스만 안고 가는 게, 한 박스 위에 포기에 두 박스를 딱 들고 와서 차 뒤에 트렁크에 딱 싣고, 자리가 남으면 다른 거 사러 가요. 두 박스 싣고 오는 게 뭔가 하면, 코카콜라. 코카콜라 사다가 두 박스 딱 갖다 놓고 직장에 갔다 딱 오면 그 냉장고에서 코카콜라 한 개 딱 빼가지고 그 다음에 TV, 리모컨 TV 다 켜놔놓고 다리 딱 꼬고 딱 앉으면 코카콜라 마시면서 TV 보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가서 누구 자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몇 년 안 가서 반드시 심장병, 뇌경색 딱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바꿔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제 말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인가 심장병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예. 그 습관이 남편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부인한테 슬쩍 넘겨져가지고 부인도 가끔 갖다 놔놓으니까 잘 마셔요. 그러더니 이제 부인은 이제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이번 심심하진 않겠어요. 흔들어 제키면. 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온 집안이 그 코카콜라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예. 코카콜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예. 코카콜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아시겠어요? 왜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콜라에 들어있는 게 방울, 거품 올라오는 게 성분이 뭐예요? 탄산은 CO2, 그죠? CO2 탄산가스예요. 탄산 이걸 먹으면 물에 녹아있는 거 이거 딱 먹으면 우리가 피 속에 들어가면 피 속에 중요한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칼슘과 인의 비율이 2대1로 있어야 돼. 칼슘이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그 중요한 칼슘과 바로 결합합니다. 결합해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뭐예요? CaCO3.
석회석으로 변합니다. 석회석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혈관 속에 석회를 만듭니다. 이것이 신장결석, 담낭결석을 만듭니다. 예. 근데 신장결석, 담낭결석은 내버리다가 맨 마지막 기간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스케일이 심장혈관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병, 심근경색, 심부전,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심장병이 발생합니다. 이게 심장병 중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보세요. 예. 심부전, 그 다음에 심장 판막증. 여러분 이번에 피검사하면서 혈압을 재가지고 심장 판막증이 의심된다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계셨죠? 손 한번 들어봐요. 3명뿐이에요? 예, 여러 명이 있었어요. 예, 이분은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콜라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셔본 적이 없어요. 사이다를 마셨어요? 사이다도 안 마셨어요? 물밖에 안 마셨어요? 대신에 채소를 삶아 먹었어요? 내가 그게 그거예요. 그 삶아 먹는 데다가 탄산음료까지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속도 빠르겠죠. 그죠? 이거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탄산음료는 거의 음료가 아니에요. 어제 만약에 아이들을 소풍하는데 부모가 따라가면 이제 여자분이 가면 여자는 술을 가져가요? 사이다를 가져가요? 왜 콜라를 안 가져가고 사이다를 가져가죠? 생각을 해보니까 콜라는 색깔이 어두운 거 보니까 뭔가 좀 더 나쁠 것 같고, 그죠? 사이다는 깨끗한 거 보니까 좀 깨끗할 것 같아요? 탄산음료는 똑같아요. 이거 술은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독극물인데, 콜라는 술보다 더 잔인합니다. 술은 금방이라도 취하게 해가지고 하지만 사이다는 취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서서히 웃으면서 죽여가는 게 사이다예요. 그걸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면요, 제일 재미있는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사이다 한 병 사주는 거예요. 소풍 갈 때 부모가 꼭 사이다를 한 병 사주죠. 그죠? 왜요? 사이다 왜요? 밥 먹을 때 물 대신에 마시라고요? 물을 싸줘야 돼요? 사이다를 싸줘야 돼요? 물을 싸줘야 되는데 사이다는 물보다 좋은 줄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식한테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좀 비싼 걸 줘야지. 가치 있는 걸 줘야지. 그죠?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전부 다, 그 중요한 칼슘을 뺏어가지고 석회 만들어서 이 석회를 만들고 칼슘을 뺏었기 때문에 몸은 산성피가 되고, 이래가지고, 소풍 갔다 와서 전염병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장병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물 문제였습니다. 요새는 한국에 가면요, 김치에도 사이다를 넣어가지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달큰하고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거 먹은 사람은 집에 와서 김치를 못 먹어요.
우리 집에도 좀 김치 좀 맛있게 담아보세요. 예, 한번 봐요. 예, 심장에 혈관 막힌 거 한번 보십시오. 요 심장에 관상동맥이에요. 여기 보면 어때요? 잔뜩 쌓였죠? 석회가 잔뜩 쌓였습니다. 그리고 요 혈관 보면 아주 깨끗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게 쌓이면서 결국 이 정도 되면 이미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있다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가, 조금 뚫려 있다가, 그 다음에 요만큼 막혀있을 때, 여기다가 혈전, 요거 뒤에 뭐 보여요? 혈전이 만들어져서 저 구멍을 마작칵 막으면 심장에 피가 가요, 안 가요? 심장에 피가 안 간 채로 심장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다른 말 아니고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게 심근경색이에요. 다리에 쥐가 나니까 어때요?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괌을 지를 정도로 굉장히 막 근육을 칼로 막 잡아 째는 것 같은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요와 동일한 통증이 심장에 나타나는 거. 이게 심근경색입니다. 네. 이 문제, 우리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시금치를 삶아 먹었고, 채소를 삶아 먹었고, 밥을 삶아 먹었고, 예, 거기다가 가끔 사이다나 콜라를 먹었다면, 어때요? 이거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이거 아주 부족해요.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막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기왕 혈관을 막을 때 좀 더 빨리 확실하게 막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통닭입니다. 통닭, 후라이팬 음식. 왜냐하면 그 속에는 활성산소가, 과산화지질이 있고, 과산화지질 속에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가서 다니다가 적혈구, 백혈구도 파괴하지만 혈관을 파괴해요. 요 기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 뭐 같아요? 혈관이에요. 예, 여기에 쌓입니다. 예, 쌓이는데 이러다가 통닭을 먹었어요. 후라이팬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에 활성산소가 들어갑니다.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여기 벽에 상처를 내요. 염증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도 염증이 만들어지는데 일어나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 몸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는데, 치료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요게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예, 마이너스 전기를 딱 띄면, 요게 플러스가 뭐예요? 플러스가 뭔가 하면, 요게 뭐예요? 석회. 석회가 여기 와서 쌓이기 시작해요. 석회가 쌓이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석회가 치료가, 칼슘 같으면 치료가 돼요. 석회가, 칼슘은 없고 석회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여기 쌓아요. 그러면 자꾸 둥글둥글하게 쌓아지겠어요, 그죠? 그럼 이거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이래서 효과적으로 빨리 혈관을 막는 방법이 바로 튀김류, 후라이팬 먹는 방법입니다. 후라이팬 음식. 예, 여자분들이 복회 딱 나가면 맨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후라이팬부터 먼저 여기 불에 올려 불 탁 켜놔놓고 무슨 요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놓고, 그죠? 예.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계획이. 예, 일주일 동안 계획표를 짜요.
이번에 무슨 채소 이러면 될 텐데, 이거 계획 없이 그냥, 딱, 눈 비비고 나가가지고, 물 탁 켜고, 프라이팬 다 건져, 기름 부어놓고, 뭘 갖다 삶을까? 그죠? 그래 만든 음식이 전부 혈관의 문제 만들었습니다. 예. 요 문제, 우리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봐요. 고혈압 환자가, 요거 얘기했나요? 고혈압 환자? 봐요. 혈압이 상승하면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예? 병원에서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하나요? 먹어야 될 이유. 혈관 터질까 싶어서, 그죠? 그런데 젊은 사람이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그러면 얼른 가서 혈압약 먹고 오나요? 예? 혈압 올라갔잖아요. 혈압 올라가면 약 먹는다며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왜 안 먹어요? 내려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고혈압 환자는 안 내려오나요? 고혈압 환자도 내려옵니다. 봐요. 내가 혈압이 200이라면 평생 200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200대는 안 터집니다. 200대 터지려면 벌써 터졌죠, 그죠? 200으로 올라간 지가 5년 됐습니다. 200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변비가 있어 힘을 꽉 주니까 얼마 올라갔어요? 250으로 딱 올라갔어요. 250 딱 올라가서 그때 터지는 겁니다. 피크치에서 터지는 거예요. 예, 청년이 달리기 하면 평소 때는 혈압이 없어요, 그죠? 없다가 달리기 하고 나면 혈압이 딱 올라서 피크치로 올라갑니까? 똑같이 피크치예요. 피크치에는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피크치에 터졌는데 청년은 왜 피크가 올라갔는데도 안 터질까요? 이거 뭐예요? 혈관 탄력이에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알락하면 그거 보면 돼요. 예, 무슨 생일 잔치를 하는데 풍선을 100개를 사다가 가스 사다 놓고 불었어요. 그죠? 크기를 요만큼하게 불었어요. 그랬더니 잘 불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똑같이 불었는데 터졌어요. 왜 터졌습니까? 터질 부분 그 한 부분에 약점이 있었어요. 얇은 부분이 있었어요. 바람을 불면 얇은 부분이 더 빨리 커져요. 그죠? 더 빨리 커지면 더 얇아져요. 결국은 그 자리가 터집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터질 수 있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혈관이 얇아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만약에 압력이 전체가 같다면 전체가 커져야 돼요. 그죠? 안 터집니다. 탄력이 있고 탄력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전체가 커지면 안 터집니다. 그런데 한 부분만 압력을 받으면 어때요? 얇아지면 그 부분이 압력받으면 조금 더 커지고 커지면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면 조금 압력받으면 더 잘 커지고 그죠? 그러면 조금 커져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뇌출혈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였습니까? 혈관 안에 약점이 있는 부분이었다. 약점 있는 원인은 뭐였어요? 후라이팬 음식 먹어서 활성산소 과산화지질 들어간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후라이팬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예. 통닭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불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절대로 안 먹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안 터진다면 약 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혈압 올라간다고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실제는 저혈압입니다. 피가 많아서 고혈압 되는 게 아닙니다. 피는 부족해가지고 저혈압인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고혈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혈관 터지는 조건이 후라이팬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후라이팬 음식을 먹고 혈압이 올라갔다면 터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혈관 터지는 것은 어디라도 터질 수 있어요? 예. 어디라도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대답이 없으세요. 아까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절대로 안 먹어도 고혈압은 돼요. 고혈압은 삶아 먹는 것 때문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삶아 먹는 것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고혈압이 되는데 고혈압이 혈관이 막혔다고 해서 터지는 것은 아니다.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후라이팬 음식 또는 통작 이런 그 동물성 지방을 끓인 거에 있다.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을. 그래서 과산화질이 들어가면 이건 터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예. 그러면 이때 혈압약을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빨리 피를 깨끗하게 해서 혈압을 내리는 게 나아요? 즙을 맞춰서 혈압이 내려가 버리면 이게 먹을 이유가 오히려 저혈압이 나니까요. 고혈압 환자 치고 피가 충분해서 진짜 고혈압 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피가 부족합니다. 하도 피가 떡이 돼서 엉겨 붙어가지고 막아서 혈관을 막아서 혈압이 올라갔을 뿐이지 이 사람의 진짜 피는 부족합니다. 네. 거의 99.9%.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가 많아서 고혈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피가 이 사람은 잘 안 만들어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 뇌졸증이 아니고 중. 증이 아니에요. 정 아니에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 왜? 졸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면 졸고 있는 건 깨울 수 있나요? 예, 오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뇌졸중은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건 아니에요. 졸고 있는 거야. 예. 요때 빨리 혈관 청소를 하면, 혈관 청소를 피가 잘 가면, 영양 공급을 받으면 졸고 있던 신경이 어떻게 돼요? 깨어난다. 네. 제가 이걸 봤습니다. 요거는 뇌졸중과 거의 비슷하지만 뇌출혈 환자를 만났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덩치도 키도 크고 덩치가 좋아요. 이 사람이 이제 살이 너무 쪄서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겁니다.
어떤 다이어트를 하는가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비닐 옷을 입고 식사를 안 하고 3시간을 뛰는 겁니다. 뛰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태웠어요. 그죠? 태워서 살이 빠졌어요. 너무너무 살이 빠져서 날씬하게 좋아졌어요. 근데 결과는 날씬하게 좋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근무력증이 생겼어요. 근무력증이 생기는데 부인이 남편은 밥상을 차려주고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식탁에 오는데 싱크대와 식탁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20m 됩니까? 아무리 큰 집도 그래 된 집 없어요. 기껏 해봐야 1m나 뭐 1.5m 밖에 안 돼요. 받아가지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손에 힘이 없어 컵을 떨어뜨립니다. 컵을 떨어뜨려가지고 올 때마다 아침마다 와서 깨니까 어때요? 남자가 기분이 어때요? 마시고 출근해야 되는데 맨 그 시간만 되면 컵을 깨는 거예요. 네, 기분이 영 안 좋죠. 그런데 이게 큰 병이에요. 이걸 모르고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한의원에 가고 양의원에 가도 도무지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고치는 방법도 우선하고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집에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기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쓰러져 자는데 언제까지 자냐 하면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깨울 때까지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예.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환자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갔어요.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환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아니요, 식사했어요. 무리하게 했어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는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녹즙을 열심히 먹으면서 뛰면 비만 환자 살 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살이 아무리 빠져도 탄력은 점점 더 있어지고 근육은 더 만들어지고 절대로 근무력증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근무력증이 있던 것도 고칩니다. 그러나 녹즙을 마시지 않고 녹즙 속에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끊어버리고 그냥 물만 마시고 뛰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부족 현상으로 그때 에너지를 강제로 태우면 내 지방이 탈 때, 타긴 타는데 탈 때 불완전 연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 연소가 내가 이거 다시 설명을 쓰면서 설명을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 젖산이라는 독으로 바뀌게 되고 젖산이라는 독이 피에 점점 더 붙어지면 피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 그죠? 근육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니까 근육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됐던 거죠. 제가 딱 보니까 요거는 고치는 일도 아니다. 오늘부터 모든 거 식사하고 먹고 다 때리치우고 오늘부터 앉아서 하루 종일 과일즙만 마시세요. 과일에 비타민 많지 않아요. 그죠? 과일즙만 마시세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일어나서 청년처럼 바뀌었어요. 하루 만에. 근무력증 몇 년 동안 못 고쳐가지고 환자처럼 죽어가다가 단 하루 만에 정상으로 깨어났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없다가 고갈됐다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빨리 흡수돼가지고 정상으로 바로 바뀌었던 거죠.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저 그냥 매니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저 사람이 신이냐? 이파이네요. 그렇게 잘생기도 못 고쳤던 거 그냥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얼마 후에 이 사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전신 마비가 돼 탁 쓰러졌어요. 그냥 급하니까 환자를 실어다가 부산의 대동병원에다 딱 실어다 놓고는 이 사람이 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줄로 쭉 셌습니다. 예. 그래 놓고는 나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쫓아가니까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에 제일 끄트미에서 누워서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전신마비라, 생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완전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겁니다. 예. 그때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싸늘했습니다. 발도 만져보니까 발이 싸늘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혈액순환 장애가 돼가지고 피가 안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뒤에 시장에 가서 타올을 많이 사오세요. 예. 타올을 사왔어요. 그래, 한 사람은 화장실에 세우고, 한 사람은 환자 옆에 세우고,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화장실에 환자까지 뛰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에 적셔가지고, 수건 적셔가지고, 살짝 짜가지고, 그런 환자한테로 쫓아오면 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환자 양손 양발에 감는 겁니다. 그게 치료 전부였습니다. 한 10분 동안 감고 있으니까 만져보니까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손발이 따뜻해지면 손발에 피가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 됐다. 그 차에 간호원이 혈압 재러 왔어요. 혈압을 딱 재니까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딱 떨어진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뇌에 피는 출혈이 멎었을 겁니다. 예. 그러고 난 집에 왔습니다. 제가 도와준 거예요. 어려운 거 도와준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이 사람 퇴원해가지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전신마비 됐던 사람. 만약에 나비뒀으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에 피가 계속 새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수술해가지고 피 빼고 어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환자폰을 이래가지고 그죠? 이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하고 댕길 거예요, 새벽에. 그러나 이 사람 건강하게 됐습니다.